예? 자, 우리가 지금 TAT 2급 교재로 바꾸어가지고 재무회계 이론에서 추가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된 회계 처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기업들의 그 연금 불이백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그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48쪽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거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기말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쪽으로 넘어가서 연금의 첫 번째 설명, 확정 기여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을 회사가 납부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은 결산일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보충해야 될 금액만큼을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이나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이런 방식이에요. 결산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퇴직금 추계액만큼 추가 설정한 것만큼을 하죠.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계액만큼 부채를 설정하는 것이고 기말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추가 설정할 것만 하니까 결국에 퇴직급여는 단기에 추가로 설정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것만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요, 기업이 확정 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 금융회사에 연금을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연금을 납부할 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뭐가 필요 없을까요?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죠. 예. 이건 무슨 경우냐면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을 미리 선급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그 연금회사하고 종업원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을 미리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계 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부채로 인식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니라 이거는 미지급 비용이다라는 우리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그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은 C사는 25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고요. 모든 종업원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 C사가 25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10,000원이 이제 기여금이다 이거죠. 회사가 부담해야 될 기여금 10,000원이며 이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납부할 때 7,000원 대변의 현금 7,000원 납부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10,000원을 납부해야 돼요. 근데 기말에 3,000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기말에 결산정리분개할 때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차변의 퇴직급여도 3,000원이에요. 차변의 퇴직급여 3,000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00원. 그래서 여기 현금으로 납부한 7,000원과 미지급한 3,000원이 모두 퇴직급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는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개정 과목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금을 납입할 때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연금을 납입할 때 비용 처리 안 해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자산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기업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지. 회사가 연금을 납입한 거를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기 위에서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금을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회사의 권한이 없어요. 그 통장에는 회사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종업원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납부할 때. 근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이긴 한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아직은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자, 2번 보면은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에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표시한다. 네.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이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는 얘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확정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 부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네. 여기 그림이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자산에다 표시하지 않고 이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양수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음수로 표시해요. 자산이니까 이 자산은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란에 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에서 10,000원을 빼가지고 장부 금액은 1,000원만 되는 거죠. 1,000원만 부채의 합계에 포함이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연금 미지급액의 합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투자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표시한다. 투자 자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퇴직급여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인데 말이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만약에 15,000원을 납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11,000원까지만 표시해요.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5,000원 하게 되면은 이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마이너스 4,000원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만 퇴직급여 운용 자산을 표시하고 그런데 연금을 15,000원을 불입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4,000원은 투자 자산에다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투자 자산에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부채 계정에 표시를 했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더 금액이 커졌다. 그 나머지 커진 거는 투자 자산에 표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사례는 한번 읽어볼게요. B사는 25년 1월 1일에 개업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였다. 25년에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10,000원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되죠. 그리고 25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은 11,000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 설정해 놓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 표시한다 이거죠. 아까 바로 이 그림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11,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0원. 예. 요거는 이제 결산 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분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분계는 퇴직연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할 때 분계입니다. 예, 납부할 때 10,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있는 요거는 납부시, 연금 납입시라고 해야 될까요? 납부, 납입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한다 그러니까 납입시 회계처. 그다음에 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결산 정리분계예요. 우리가 결산 정리분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300인 이상,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만 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모든 기업에게 확대 적용한다라는 게 아마 정부의 계획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결산 회계 처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금 납입에 관련된 두 가지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의 납입 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기 미지급금이라든가 기타 비유동 부채의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기 미지급금이나 기타 비유동 부채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7절 우리가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인데요. FAT 1급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크게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쭉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의 첫째,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 아주 중요하죠. 네, 자본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대변의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액면 금액으로 항상 회계 처리합니다. 자본금은. 그래서 주식 발행 시 대변의 자본금 액면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또 주식을 소각할 때가 있어요. 감자. 예, 주식을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데, 감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폐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차변의 자본금이 옵니다. 그때도 역시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요 분계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거 보니까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했네요. 그럴 때는 분계가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이 액면 금액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 한 주를 발행했어요. 10,000원짜리.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10,000원.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어요. 9,000원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9,000원이 들어오죠. 주주에게 9,000원을 받고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이 됩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이 자본 조정은 자본의 차감 개정이 많습니다. 이거는 자본 조정. 자, 다음에 자본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감자 차익이라든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든가 주주하고의 자본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낸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자본 거래하면은요.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과 즉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그러면 회사와 주주는 무슨 거래를 해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거나 이런 거래밖에 없죠. 주식을 거래하는 거죠.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는. 그때 이제 아까 여기서도 법인과 주주가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법인이 손해를 봤죠. 액면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음. 자, 그러면 자본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주식 발행 초과금. 네, 여러분이 아마 FAT 1급 교재에서 자본거래 부분에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있는 이대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유상증자를 말하죠. 주식을 유상증자하는데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한 거예요. 요 분계를 보면은요. 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죠. 한 주당 10,000원짜리 한 주를 발행했다고 보시고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15,000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주주에게 1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000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의 개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언제 인식이 되느냐? 바로 요때 인식이 된다.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증 발행할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입니다. 감자 차익. 자, 감자 차익은 유상 감자 시 요 예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예제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라는 것은 증자의 반대이고요. 증자의 반대이니까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사가지고 없애는 겁니다. 소각을 했어요. 자, 아까 10,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주를 사서 소각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이제 차변에 기록합니다. 근데 얼마에 샀냐면은 8,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은 8,000원에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2,000원 싸게 샀잖아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어떻게 돼요? 이익이 발생했죠. 그것을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감자할 때, 유상 감자할 때 법인이 이익을 봤다. 2,000원. 이거를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다. 그 밑에 있는 분계는 뭐냐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감자 차익이라든가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예.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자 차익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감자 차손이 있었다 그러면 감자 차손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감자 차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 관련된 개념 과목 알아보면요. 아까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바로 자본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 이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거래인데 최종적으로 납입이 안 된 자본 예, 이거나 아니면 자본의 차감 성격인 것. 그래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것을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게 이 분계에 있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인식되게 됩니다. 자본 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자차손. 아까 위에서 감자차익의 반대가 감자차손인데요. 이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그 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자차손만 인식했어요. 여기서 숫자를 넣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자, 자본금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를 소각했어요. 근데 주주에게 얼마에 사서 했냐면은 12,000원에 사가지고 소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 입장에서 액면가 10,000원짜리를 2,000원 더 주고 샀죠? 그게 감자 차손이 됩니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2,000원 감자 차손. 감자 차손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에요. 여러분 거래의 8요소에서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차변에서는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인데 차변에 기록한 것은 자본의 감소, 이것도 감소, 대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함께 거래의 8요소까지 잘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가면 분계 형식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설명을 한번 볼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타 포괄 손익 잔액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의 누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안 된 평가손익이다.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재산,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다 보면은
공정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공정가치가 매입가보다 높아지면은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은 전부 다 뭐다? 당기 순이익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에 해당된다. 그 자본에 해당되는 분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그때 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든가 현금 흐름 유효매입 파생상품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네, 재평가 잉여금도 시험에 TAT 2급에서는 시험에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 공부할 때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봅니다. 상승한 거는 자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개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즉 가격이 떨어진 거를 말해요. 유형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재평가 손실로 인식하는데, 이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재평가 손실이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한 것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관련된 개념 과목은 요 두 개 정도가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니까요.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관련 개정 과목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익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은 앞에 있는 자본잉여금하고 분류를 잘 할 줄 알면 돼요. 앞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가 감자 차익이라든가 이러한 이익은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영업활동이 아니고 자본활동이에요. 즉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죠. 근데 이익잉여금은 뭐냐? 자본활동이 아닙니다. 영업활동입니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 이것이 영업활동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손익거래에서 매기에 얻어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얻어진 이익을 사내에 유보시키죠. 사내에 저축해 두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법인의 결산 시에 그 손익 계정의 잔액을 기타 아니죠 뭡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나오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을 대체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활동의 결과가 자본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의 씨앗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모아두었다가 내년으로 넘길 때, 차기로 넘길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서 또 넘기고, 또 전부 다 넘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익준비금이 바로 상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적립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다른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임의로 적립하고 있는 임의적립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보관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죠. 보상 차원에서. 기업의 자본이 주주들이 출자한 돈이니까 주주가 출자한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얻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으로 주는 현금 배당이 있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현물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주식으로 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또 주식 배당은 다른 말로 현물 배당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현금 배당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 회계연도 말인 회사에서 24년도분 현금 배당은 25년도 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벌어들인 성과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있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이와 같이 24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4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4년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4년도 재무상태표에는 배당액 차감 전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된다. 대신 25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을 한다고 해서 12월 달에는 배당을 안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25년도에 영업 성과를 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현금 배당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25년도 말에 배당하는 게 아니고 25년도에는 아무런 배당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또 이사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때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자, 왜 부채로 인식하는지 현금 배당 관련된 회계 처리 제가 분계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 회계 처리에 대한 사례가 아직은 지금 요 54페이지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쉬는 시간에 제가 인쇄해 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현금 배당 때 무슨 부채가 나오는지 부채 계정이 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가 2025년 2월 28일 날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주주총회를 2월 28일 날 하면서 현금을 10,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날부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부채라는 것은 의무가 발생하면 그게 바로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대변에 인식하고요. 차변에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우리가 배당을 하면은요. 회사에 유보시켜 놓은 자본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말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단기로 넘어올 때는 개정 과목이 이렇게 살짝 바꿔서 넘어오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이 개명되어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월 이익 잉여금은
전기말 결산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은 바로 2월 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자본이 10,000원 감소하고 대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면은 이제 실무진에서 현금을 지급할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해 가지고 예, 요 날짜는 이제 에, 지급 시 회계 처리를 그 앞에 그럼 이건 뭐냐? 배당을 받는 기업. 예, 배당을 받는 기업은 그러면은 결의되는 날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느냐?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봐요. 예, 자산이죠. 그리고 대변의 배당금 수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기업은 결의된 날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급하는 회사는 결의한 날 부채로 인식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급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3월 28일 날 지급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배당을 3월 28일 날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10,000원. 자산 감소했죠?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요 부채가 이제 지급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가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배당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을 받는 기업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보통예금이 10,000원 증가하겠죠? 대변에 아까 미수수익으로 잡았죠? 네,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금을 배당할 때는 이와 같은 회계 처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뭐 부채로 인식한다라는 그 말이 있었는데 배당을 하는데 왜 부채가 되느냐? 여기 결의하는 순간에는 부채가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 자, 그러면 주식 배당도 미리 여기 분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현물 배당을 결의했어요. 10,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10,000원을 주식으로 배당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까 현금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지만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부채가 아니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데 이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는 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기업이 자본금을 증가시켜 가지고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교부가 안 된 주식이다 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개념 과목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대변의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의 증가. 차변은 뭐예요? 2월 이익잉여금에서 이것도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본과 자본의 거래예요. 즉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자본은 증가시켜주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 시에는 부채가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교부할 시 회계 처리를 볼까요? 자, 이제 한 달 있다가 3월 28일 날 주식을 교부합니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10,000원.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제 이거 없어지죠. 발행을 해버렸으니까. 이 자본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차변의 2월 이익여금, 대변의 자본금 요 분계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식 배당의 결과적인 분계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것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잔액이 바로 없어져요. 작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계정과 같은 일시적인 계정이고, 쭉 남아있는 것은 저기 있는 2월 이익여금 감소하는 것과 차변의 2월 이익여금 감소하는 것과 대변의 자본금 감소하는 것, 그건 남죠. 그리고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요, 그 배당을 받는 기업이 있잖아요. 배당을 받는 기업에서는 회계 처리할 사항이 없어요. 배당을 받는 기업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주식을 받았는데 왜 회계 처리가 없느냐?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고 주식을 관리하는 대장에 수량만 늘려놓으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번에 무상증자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식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만약에 500주 있었다. 이번에 5주를 받았다. 그러면 500을 505로 고쳐주는 거예요. 수량을. 금액적으로는 변화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금액에 지출이나 수입이 있었어야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이거는 주식이라는 것으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받는 기업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다. 네, 그러면 책에 있는 그 주식 배당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다.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하면 된다. 주식 배당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 연도 초에 결정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배당할 때 자본금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했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